반갑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지금 구글 어닝콜을 듣다가 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죠. 실적도 괜찮다 등등등 얘기가 많기는 한데 글쎄 그냥 특별한 이슈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특이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비용이 많이 늘었죠. 네, 비용이 지금 원래 1,100억 달러 들기로 했었는데 1,800억 달러 들었다 그러던가요? 네, 하여튼 비용이 좀 많이 늘었어요. 자, 그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좀 만들어줄 만한 부분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AI가 잠식해서 들어온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떨어지잖아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으로 잠식해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이 잘리는 거지. AI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잠식해 들어가면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비용이 너무 세. 그렇다는 것은 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을 과연 수익으로 뽑아 먹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회의론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밀리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되면 비용 지출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자, 요런 상황의 딜레마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 것 같아요. 자, 전날 반도체가 크게 내렸습니다. AMD, 마이크론이 폭락을 했고요. AMD는 17% 빠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AMD가 리사수 CEO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얘가 어닝콜 할 때 조금 약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비슷했죠. 그래서 어닝콜만 하면은 주가를 떨구는 그런 이상한 발언들을 좀 하긴 하던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이라든지 기타 여러 반도체 기업들도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는 기술주 위주의 그런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이제 경제지표는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0.53% 플러스 마감. 나스닥도 후반부에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다시 떨어져 가지고요. 마이너스 1.5% 지금 연속 하락이죠. S&P 500도 마이너스 0.5%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던 AI 관련한 종목군들,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매도가 실제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어떤 공포감 조금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금 이란 쪽과 미국의 핵 협상이 결렬될 거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 나가고 있어서 유가도 올라가고 불안한 상태에서 코인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약간 불안한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포지션에 대해서 일단 계속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시간에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떨어진 부분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엔비디아도 지금 보면은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일단 시간에선 다 같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정규장의 하락폭을 전부 다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브로드컴 하나만 이것도 좀 다시 떨어지고 있어서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넘어가면서 하나씩 또 짚어보도록 하자고요. 뉴욕 증시가 기술주와 우량주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공지능 및 반도체 테마는 집중 투매 대상이 되면서 기술주가 주저앉았다. 우리나라도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기술주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도피처를 삼은 듯한 전통 산업주와 우량주는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좀 올라갔죠. 기술주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전망이 암울한 소프트웨어 업종 외에 AI 및 반도체 테마에 대한 투매 대상이 되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투자를 계속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으로 계속 커져가고 있으니까. 근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구조. 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피곤한 모습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강세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나요?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고요. 0.7% 정규장에서 올랐는데 이거 강세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그리고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조금 기록하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2% 올랐군요. 애플은 그래도 좀 강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시간에서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아까 구글
알파벳이 어닝콜 할 때만 하더라도 한 4%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이 시간에는 네, 0.7%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0.6, 0.5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어닝콜 나오고 나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요즘에 이제 실적 이벤트까지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악재만 남은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 3% 넘게 떨어졌어요. 3% 넘게 떨어졌는데 지금 시간에선 1.9% 정도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라든지 또는 뭐 브로드컴 이런 애들은 알파벳 즉 구글 쪽에서 이렇게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쪽에서 받아먹잖아요. 그래서 구글 쪽에 투자가 많다고 그럼 나한테 수혜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구글이 마이너스 전환되네요. 자, 요렇게 되면서 브로드컴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다시 상승폭 반납하고 있고 이 시간에서도 지금 아주 피곤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 네, 애매합니다. 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에서 네, 좀 올랐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네, AMD 역시 마찬가지죠. 17%나 빠졌었는데 지금 시간에서 1%밖에 못 올라왔어요. 약간 찬바람이 좀 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거 약간 투매 형태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애플이 지금 굳건하게 모습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 얘가 그동안 AI한테서 많이 밀려가지고 약간 찬밥 취급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다른 AI가 떨어지니까 네, 그 와중에 AI가 네, 오히려 네, AI 관련한 익스포저가 작고 꾸준히 현금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애플이 좀 네, 괜찮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관점이 AI 중심에서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도체에 대한 시각,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더 간다 계속 하고 있어서 뭐 좋게 보고 투자하시는 거 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네, 반드시 조심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4.3%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네, 반도체 쪽이 다 같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애매하네요. 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9% 넘게 급락을 해서 이것도 지금 이틀 연속이죠. 그다음에 TSMC, ASML, KLA도 4% 안팎으로 떨어졌다. 팔란티어도 11% 넘게 하락을 했고요. AI로 관련된 종목군들 전부 다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어닝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주가 수준도 그렇게 회복세를 타지 못하는 형태. 조금 네, 애매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이제는 AI자만 붙으면 다 같이 올라갔는데 이거 압축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AI 쪽도 전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있고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우리나라 반도체는 괜찮지 않느냐, 메모리인데 나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은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가격으로 대비해서 수요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니네들 실적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가지고 올해 실적 250조 나올 거라고 뭐 얘기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일단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네,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네, 지금 보시면 그 업체들이 재고가 빵빵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물량 확보인데 아주 주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단 재고부터 쓰면서 버틴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수요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예, 수요의 감소. 그럼 가격이 다시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그게 이제 경제 원리잖아요. 네, 가격이 싸면 많이 사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또는 감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네, 적당할 때는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럼 시장에 공급이 넘쳐나요? 네. 그러면 네. 그 공급이 넘쳐난다기보다도 이제 점점 이제 그 물건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또 줄어들고 또 여기서 많이 만들고 하니까 이제 공급이 넘쳐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곡선을 그리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최대치로 잡았을 때 그 정도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로 해석이 되냐면
어닝 쇼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정치나 예상치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주가에 반영시키니까 나중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형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면서 네. 몰아치기 시작하죠. 자, 그런 거에 조심하라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렇다 이고요. 일라이릴리는 좀 올랐네요. 10% 넘게 급등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암젠, 머크사들도 다 같이 올랐다. 이 바이오 쪽이 살짝 오를 가능성이 좀 있겠죠? 네. 지금도 이제 반도체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주춤해진다라고 한다라면 그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뭐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이거나 개별주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에너지 관련주가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에너지 관련주들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면 유가 상승에 대한 대체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유가 상승은 지금 이란 쪽과 미국의 그 갈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튈지는 모르죠.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아씨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금이 그쪽으로 막 꽂힐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는 53.8 나쁘지 않죠? 네, 서비스업 업황은 확장 국면이 이어가고 있다. 이 서비스 관련한 부분들이 미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확장 국면이라는 것은 경기가 괜찮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3월달 금리 동결 확률은 90%, 뭐 예상했던 부분대로 네, 파월이 퇴진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도 강달러를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금리 인하해라! 이렇게 금리 인하는 약달러란 말이죠. 얘네들도 지금 뭐 서로 잘 안 만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는 있다. 자, AMD 요거 한번 봐봐요. AMD 쪽에 대한 뉴스가 있는데,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과 미래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금 이게 예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실적 잘 나올 거야, 더 나올 거야, 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투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디램 가격이 너무 살인적으로 올랐다 얘기지.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섭지 않느냐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영업 레버리지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즉 과도한 지출. 근데 지금도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가격이 천정집으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자, 일단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막대한 운영비, 뭐 이런 거, 전기세 이런 것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근데 요거 새로운 건 안 사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있는 걸로만 돌리자. 왜냐면 다른 애들도 못 살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비싼 가격에서도 사들일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면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업이 있다면 걔네들이 네 진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옥석 가리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실적 증가에 대한 포지션은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다거나 네 이렇게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네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던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실적이 감소해 버렸다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네 일단 찬바람은 더 세게 몰아닥칠 수가 있겠죠. 네, 알파벳 지금 마이너스 전환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애프터마켓이기 때문에 좀 더 봐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징적으로 막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좋진 않네요. 네, 아무튼 좋진 않아요. 그래서 뭐 AMD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비용 부담 때문에 안 살 거야라고 해버리게 되면 지금 열심히 만들겠다, 공장 뭐 늘리겠다, 막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공장 늘리겠다, 이거 막대한 투자거든요. 어마어마한 투자예요. 엄청난 공장을 세워놨는데 안 살래요 그래버리면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수준을 잘 봐야 됩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가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에서 네 가격 변화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에 대한 또는 AI에 대한 너무 낙관, 이 낙관에 대한 부분들은요 지금 막
생각하면서 베팅하기는 너무 늦었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 뭐 올라타야 된다, 지금까지는 못 샀지만 지금 사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일단,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향후 기대치가, 뭐 지금 당장은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그냥 막 사들이면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향후 기대치가 여러분들 예상에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네, 조심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도체 쪽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B2, 신용이죠. 요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옵니다. 나도 돈 벌래, 나도 할래, 뭐 나도 사야 되겠어, 뭐 연락 끊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네,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계좌를 만들겠다고, 네,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증권사로 달려가는 마당이고, 그냥 여기저기 다 돈 벌었다 얘기만 나오니까,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돈 벌었다 얘기만 나오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건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간의 포모 심리가 확산된 것을 풀이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비투자금은 최근 상승세가 가팔랐던 대형주로 쏠리고 있다, 이건데,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삼성전자가 1조 8천억, SK하이닉스가 1조 3천억, 현대차가 4천억인데, 현대차는 주가 좀 빠져가지고 좀 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제 와서 왜 반도체에 대해서 그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원래 차가울 때 사가지고 뜨거울 때 팔아먹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차가울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뜨거울 때 와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신용으로 써서 뭐 사든 어쨌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최근에 제가 자꾸 들리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내 원금으로 투자를 했어. 근데 이게 수익이 난 거예요. 수익이 나니까 돈을 더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집담보대출, 차담보대출, 뭐 지인한테 빌리고 여기서 저기 빌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신용으로 쓸 수 있는, 그 개인 신용으로 쓸 수 있는 대출을 다 끌어당겨서 주식에 넣어요. 그 원금 플러스 이미 대출금까지 하고 레버리지가 걸렸죠. 이 레버리지가 걸린 게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통째를 증권사에 담보를 걸고 뭐 하느냐, 주식담보대출, 네, 신용거래를 쓰게 됩니다. 신용을 쓰게 되면서 여기서 레버리지가 또 걸리는 거죠. 즉 레버리지가 걸린 거를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걸게 되거든요. 이렇게 레버리지를 더블로 걸어버리게 되면 주가가 조금만 움직여도 진짜 박살나거든요. 물론 그동안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식간에 벌어놓은 거 다 날리거나 재수없으면, 네, 손해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증시 조정이 본격화되면 반대 매매 떨어지게 되면 일단 거의 대부분 원금 날리는 건 기본이고요. 마이너스 빚까지 질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상황에서 수익을 챙겨도 모자랄 상황에서, 네, 빚까지 진다. 이러면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장에서 거지들이 탄생하는 것보다 상승장에서 거지들이 탄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깡통 계좌가 상승장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한 욕심들 절대 부리지 마시고 지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중이 많거나 너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땡긴 거 아닌가 싶으면, 만약에 지금 수익 중이시라면 일부 정도는 좀 차익해서 현금을 조금, 네,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뭐 오늘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네, 뭐라고 딱히 뭐 여러분들의 뭐 매수나 보유나 홀딩, 뭐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불안불안하다라고 한다라면 그건 좋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좋지는 않겠죠. 네, 근데 떨어져도 뭐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이런 투자, 저는 그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주식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죠. 스트레스는 저같이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생업에도 종사를 해야 되고 스트레스는 줄여야 되는 거, 얘는 그냥 나의 자산을 조금 더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뭐 돈이 안 벌리네, 벌리네, 더 많이 벌어야 되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업에 집중하셔야지 주식 투자에 집중하게 되시면 안 되죠. 생업 때려치우고 이제 뭐 주식 투자할래, 요 며칠, 요 몇 달 돈 좀 벌었다고 그냥 때려치우고 전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나 회사 사표 던지고 막 그냥 한 달에 뭐 그냥 내 연봉만큼 버는데 뭐야 이가 회사 왜 다녀? 네, 하락장에서는 얘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라는 것은 항상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절을 잘 하셔야지 돼요. 네, 한쪽만 계속 보고 가면은 반드시 부러집니다. 네, 그 부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 시장 상황이 이상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다라면 변화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보여지긴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물량들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기 앞두고 변동성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도 던지면 개인이 받아서 올릴 것인가. 그 부분은 그게 진짜 저도 계속 궁금합니다. 계속 얼마만큼 던져야지 외국 개인들이 계속 받을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개인들이 남아있는 총알은 얼마 정도인가. 뭐 지금은 거의 확신 단계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산다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또 안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좀 일단 저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확실한 건 지금 매수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더 사야 된다, 뭐 간다, 뭐 지금 왜 안 사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부분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이 아니라 그냥 참고하세요. 뭐 제가 뭐 딱히 여러분들한테 막 강요할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되면 제 생각이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오늘도 일단은 화이팅 해보자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